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최근 펴낸 경로에선 2017년 한반도가 전쟁 위기 문턱까지 다가선 상황이 그려졌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핵무기 80기를 동원해 북한을 공격하는 작전을 걱정하면서 그 누구도 수백만 명을 불태워 죽일 권리가 없다는 고민까지 했다고 한다. 핵 공격 말고도 한미는 다양한 군사 작전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제거하는 참수 작전도 진지하게 검토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미 군당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10개 남짓한 군사작전을 짰다. 2017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로 돌아가보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핵무력을 키우는 데 올인했다. 그해 북한은 제6차 핵실험 2017년 9월 3일을 감행한 데 이어 화성 12, 13, 14형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지켜만 보지 않았다. 강대국가인 북한은 여차하면 핵탄두를 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미 본토로 쏘고도 남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화염과 분노를 북한에 퍼부으려 한 미국. 2017년 8월 8일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북핵 개발 프로그램 기밀 평가에서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갔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당시 주한미군의 미 본토와 해외 미군 기지로부터 참모 인원을 중심으로 한 증언이 이루어졌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들어왔다. 미군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난다. 한국군이 오면 입을 다물곤 했다. 그리고 한국군을 뺀 채 자기들끼리 비밀회의를 자주 열었다.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참모들에게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전부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비전투원 후송 작전을 지시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네오 훈련을 매년 2차례 진행한다. 이 훈련의 목적은 북한과의 전쟁을 포함한 한반도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한국에 있는 미국 민간인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로 대피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거주 미국인은 주한미군 28,500명을 포함해 약 2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군무원, 미 정부 관료가 대피 1순위가 이들은 미 공군의 수송기를 이용한다. 2순위는 기타 미국 시민권자, 3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2순위자는 한국군이 제공하는 열차 편을 타고 부산으로 가서 수송선에 오른다. 미국 언론인 피터 버거는 트럼프와 그의 장군들 혼돈의 비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모형을 처음 보면서 서울이 휴전선에서 48km밖에 떨어진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서울이 북한과 가까운가고 물었다. 안보 참모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수도권에 2,500만 시민을 대상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 사람들, 미군 가족들, 은저기를 떠나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보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흘려들었다. 그러면서 없던 일로 돼버렸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2018년 1월 제킨 전미 합참차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한국에 배치하는 미군은 가족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킨 전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안보 참모들에게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전부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안보 참모들은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면 이는 금융시장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끝냈다는 신호를 주게 돼 한국 주식시장이 박살 날 것이라며 그의 명령 이행을 끝내 거부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포기했다. 테이블에 올려진 10개 남짓의 군사작전. 그해 2월 마크 밀리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특수전 사령관 등 미군 지휘부가 하와이에 모여 도상훈련을 통해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점검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미군의 도상훈련엔 한미 군 당국이 함께 계획한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전면전 수준의 고강도, 제한적 공격의 중강도, 무력 시위와 같은 저강도 등 군사행동의 수위별로 나눠 각각 여러 개의 군사작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사작전은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부터 심리전, 북한 해상 봉쇄, 참수작전,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심리전도 고려 대상이었다. 미국 공군은 하늘을 날면서 북한 전역의 심리전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이 1030G의 코만도 솔로라는 기체를 보유하고 있다. 평양의 주체 사상탑과 같은 북한 정권의 상징물을 폭파해 북한 민심을 흔드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매티스 전 장관을 고뇌에 빠뜨렸던 핵 공격 작전은 한미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복스의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박원군 한동대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 중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작전계획을 한국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와만 짰다면서도 핵무기의 사용권은 미국이, 특히 미국 대통령이 독점한다. 동맹국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참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대북군 사작전은 양국 정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우드워드는 경로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메스 포텐저 당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부터 북한 핵 보유국 인정부터 중앙정보국의 비밀 공작이나 군사 공격을 통한 정권 교체에 이르는 9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썼다. B2 스텔스 폭격기로 김정은 참수 작전 점검.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잇따른 군사훈련을 통해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을 실제 검증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한 뒤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도 당시 한미의 군사작전에 들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수부대가 침투해 김 위원장을 사살하거나 스텔스기가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하는 작전을 고려했다. 한국군은 참수작전을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전 사령부의 제13특림 여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를 꺼려 참수부대로 부르진 않는다. 정보와 특수작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한미는 다양한 정보, 첩도 자산을 동원해 김 위원장의 동선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가급적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려 하는데 쉽지는 않다면서 유사시 한미 특수부대는 김 위원장이 숨어있을 만한 지휘소와 특각 등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수도방위 사령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평양방어 사령부와 김 위원장의 신변을 경호하는 호위 사령부를 뚫고 가기가 쉽진 않다는 평가다. 이 소식통은 특수부대는 직접 김 위원장을 타격하기보다는 정찰이나 사후 평가 등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7년 10월 미국 미주리주에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중심으로 비밀훈련을 했다. 당시 B2 조종사는 무전으로 DPRK, 북한, H도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휘소라고 교신했다. 미국이 스텔스기로 김 위원장의 참수 작전을 연습했다는 게 군 당국의 추정이다. 미 공군은 B2가 GDO-17 막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이 폭탄은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는 벙커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무게는 14톤으로 60m 깊이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을 수 있다. 유사시 지하 벙커로 숨을 핀 위원장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또 B2 폭격기는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만 공군기지에서 출격기관까지 왕복하는 장거리 비행 훈련을 했다. 항모 세척 불러들여 북한 해상 공수의 연습도. 2017년 9월 22일 북한은 수소폭탄을 실험하겠다면서 미국을 협박했다. 다음 날인 9월 23일 미국은 B-1B 랜서 등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동해상 북방한계선 너머로 보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미군기가 북한 영해로 진입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원산, 잠수함을 건조하는 신포, 핵실험을 벌이는 풍계리 등 주요 거점을 미사일로 공습할 수 있는 지점까지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해 11월엔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함, CVN-76,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CVN-71, 니미츠함, CVN-68 등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 공세를 연습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 4에서 8일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미국의 F-22 6대, F-35의 26대, F-35B 12대 등 스텔스 전투기 24대를 포함한 한미 공군 전투기 240여 대가 동원됐다. 미 공군의 폭격기 B-1B 랜서와 미 해군의 전자전기 EA-18G도 첨가했다. 2018년 2월엔 미 본토에서 육군 제82 공수사단이 병력 1만 명과 800여 대의 차량, 70여 대의 헬기를 동원해 최대 규모의 훈련을 했다. 82사단은 한반도 유사시 신속 증원 전력으로 분류된다. 시한폭탄의 시침만 뒤로 돌린 셈. 우려했던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8년 2월 9에서 25일 열렸던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와의 분위기를 조성한 덕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보다는 최대의 압박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5차례 서로 만나면서 비핵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핵보유국 자격으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고집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당국자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017년 북핵 위기의 폭발을 막았다고 인정하더라도 북핵이라는 시한폭탄의 퓨즈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냉정히 평가하면 북핵 시한폭탄의 시침만 뒤로 돌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엄중했던 때다. 미국은 전쟁을 치르는 나라인 만큼 군사작전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당시 한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